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플레이디의 플랫폼 비즈니스 팀에서 모바일 관련된 모바일 광고, 모바일 퍼포먼스 광고 쪽 담당하고 있는 윤원호라고 합니다. 네. 그 앞서 지금 많은 교육들을 들으셨을 거고 대표적으로 뭐 GA 뭐 수업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뭐 대부분의 교육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웹 쪽 얘기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모바일보다는 PC 웹 쪽.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모바일 그리고 뭐 모바일 웹도 있지만 정확히는 좀 모바일 앱 쪽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그래서 저희 쪽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이 앱 마케팅 플랫폼 애드스크린이라고 자체 매체가 있습니다. 그 매체의 소개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모바일 앱 마케팅에서 이제 어떤 뭐 최적화 방식이라든지 퍼포먼스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뭐 상품 소개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될 것 같고 그 세 번째 되는 이야기가 이제 웹2 앱이라고 즉 앞서 들으셨던 웹에서의 퍼포먼스 마케팅 그리고 앱에서의 퍼포먼스 마케팅을 연결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웹에서의 추적 방식, 그러니까 웹에서의 기술 구현과 앱에서의 기술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웹에서 유저를 추적하는 방식과 앱에서 유저를 추적하는 방식이 그리고 추적의 주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연결짓는 것들이 근래 한 2, 3년 전부터 상당히 이제 그 챌린지로 다가왔었고 여러 많은 뭐 대행사, 아니 뭐 마케팅 대행사, 그리고 퍼포먼스 회사들, IT 테크 회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이 일단은 주가 될 거고요. 이 내용은 조금 제가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드스크린 플랫폼은 이제 런칭한 지 6년 정도 됐고요. 시장에서 이제 모바일 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그 모바일 앱 광고주들의 첫 번째 니즈는 뭘까요? 앱을 다운로드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앱 설치 최적화에 이제 광고를 해드리고 있는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주들은 뭐 유저가 모여 있는 어디라도 상관없이 웹이건 앱이건 그게 뭐 어떠한 지면이건 다 유저를 만나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 어필레이트 네트워크니,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니, 버티컬 미디어니, DSP니 이런 거는 그냥 구분짓는 하나의 용어일 뿐이고요. 이 용어마저도 부서에 따라서 또 몸담고 있는 조직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분은 너무 일단은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광고주께서는 다양한 지면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유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지만 세상에는 지면도 많고요. 네트워크 종류도 많고 그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하위 지면들도 많아서 여기에 얽혀있고 설켜 있는 유저들 간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광고주들의 고민은 깊어지겠죠. 그래서 뭐 애드스크린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그러한 분산되어 있는 트래픽들을 기준으로 이제 뭐 CPI 형태가 됐던 비딩 CPC 형태가 됐던 타겟팅 CPC가 됐던 그 이제 광고주한테 광고주의 캠페인 효율에 맞는 그런 지면과 최적화 성과를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겠죠. 그래서 뭐 플레이디에 속해 있는 애드스크린 같은 경우도 기술적 연동이 가능한 지면들은 저희가 아예 트래픽을 CPI나 CPA로 사와서 제공을 할 거고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CPC나 CPM 베이스의 트래픽을 최적화를 해가지고 이 CPI라고 하면 Estimated 뭐 CPI겠죠. 그러니까 목표 CPI를 맞춰드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광고 쪽에서 가지고 계시는 웹에서의 최적화 목표도 있을 거고요. 저희 쪽은 주로 앱이겠죠. 앱에서의 최적화 목표를 달성해가는 그런 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게 트래픽의 형태가 됐던 트래픽의 뭐 구매 방식이 됐던 판매 방식이 됐던 광고주의 KPI라는 하나의 접점을 가지고서 저희가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개런티까지 못하더라도 ECPI가 됐던 ECPA가 됐던 그런 지면을 확장해 가는 게 뭐 저희 팀이자 저희 이제 우리 플레이디의 A분들인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애드스크린 같은 경우는 뭐 신선한 글로벌 트래픽 그리고 이제 뭐 다각화된 최적화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수의 성공 사례를 갖고 있을 거고요. 안티 프라우드 시스템이라고 이제 광고 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들이죠. 뭐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들인 거고 이제 조금 살아있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 에드스크린에서 판매하고 있는 NCPI, 뭐 NCPA도 있습니다만 그 상품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최적화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이슈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바라보는구나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CPI가 뭘까요? 인스톨이겠죠. 웹 광고주와 앱 광고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그걸 겁니다. 웹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창구를 가지고 있어요.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어요. 브라우저 없는 컴퓨터 있어요? 즉 광고주 페이지로 바로 랜딩 시키면 돼요. 근데 모바일 앱은요? 브라우저를 심어주는 거죠. 앱 자체가 유저한테 브라우저가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앱 마케팅에서의 시작은 랜딩이 아닌 앱 인스톨을 먼저 시켜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내 거에서 난 소리 됐죠? 일단 이거 제가 좀 좋아하는 장표여가지고 자주 써먹는 건데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장표는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 뭐 노출, 클릭, 전환, 매체에서 이제 광고를 이제 하는 데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내용들이죠. 노출은 이제 전단지를 그냥 한번 보여주고 마는 거죠. 전단지 알바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냥 전단지만 보여주면 100장 보여주면 제가 이제 1000장 보여주면 제가 돈 받아요. 그러면 심하면 광고주가 안 볼 때 이렇게 전단지 버리고 와도 솔직히 어뷰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단지를 나눠줄 때마다 가져갈 때마다 제가 청구를 해요. 1000번을 내밀었는데 10번만 가져갔으면 그 10장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배달비를 받습니다. 나아가서는 이게 뭐 짜장면집 전단지라고 칠게요. 그 짜장면 전단지를 받은 유저가 실제 광고주 그 짜장면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컨버전 전환. 엄청 많이 들었을 얘기죠. 전환, 컨버전. 뭐 웹이나 앱이나 모바일이나 상관없이 통용되는 말이고요. 잠시만요. 뭔 소리야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네요. 네. 자, 노출 클릭 전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CPM처럼 매체를 보여주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매체의 수요가 많겠죠. 매체는 이 보여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매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온라인 매체가 많지 않을 때 혹은 모바일 매체가 많지 않을 때 광고주는 광고를 하고 싶어. 돈이 있어. 근데 이거를 틀어주겠다는 매체가 별로 없어. 그럼 몇 개 안 되는 매체 찾아가가지고 틀어만 주세요 하겠죠. 즉 CPM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수요가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너도 나도 온라인 매체가 생기고 나도 좋은 온라인 매체야, 너도 좋은 모바일 매체야 하면서 이제 광고주는 광고를 수요하는 광고주로서는 이 공급자에 대한 선택권이 생기겠죠. 그러면 나는 매체를 뿌리기만 해서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실제 광고를 보고 그 유저가 반응을 하는 유저들한테 나는 돈을 지급하고 싶어, 내 광고비를 쓰고 싶어. 자연스럽게 유저 반응 형태로 CPC가 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죠. 이제 어떠한 지면들은 저는 저희 최적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실제 유저가 광고주한테 방문을 해가지고 전환을 일으켰을 때만 이제 청구를 하겠습니다. 라는 전환 개런티어 매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CPA도 결국은 CPI도 결국은 CPA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구라는 공통된 창구가 없다는 모바일의 특성상 인스톨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매체는 유리하죠. 마케터는요. 최적화에 대한 부담은 마케터가 가져가야 돼요. 내가 이번 달에 이 매체에다가 돈을 1000만 원을 뿌렸는데 광고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마케터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면을 경험해보고 이 지면에서 실제 유입된 유저들이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본 다음에 다음날 이 매체를 틀지 안 틀지를 마케터가 전전긍긍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매체는 앉아가지고 틀어주고만 있으니까. 근데 일로 갈수록 마케터가 부담해야 될 부담은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 매체에서 노출을 1억 개를 만들든 클릭을 몇십만 개를 만들든 인스톨만 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액션을 할 때만
유저가 그때 내가 돈을 줄 거니까. 즉 최적화에 대한 부담은 매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개런티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트래픽 공급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고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앞서 많이 보셨던 이제 매체들이 이 CPM이나 CPC 트래픽을 가지고서 최적화를 잘해가지고 광고주의 이 CPI를 맞추는 방식이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광고주한테 CPI 개런티를 하는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인스톨에 대한 니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광고주한테는. 그래서 인스톨에 대한 개런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최적화의 부담을 저희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드스크린이기 전에 플레이리가 잘하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그 최적화라는 거.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 즉 매체 입장에서는 광고를 보여주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나 광고를 보여주는 내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매체 입장에서는 노출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왜 내가 보여주는데? 몇 번 전단지를 줬는지, 몇 번 전단지를 들이밀었는지, 몇 번 내 광고를 보여줬는지 알 수 있잖아요. 클릭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 사이트에서 클릭이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전단지 준 거 받아가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러면 전환, 컨버전은요? 매체 사이트에서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클릭을 받고 떠난 유저가 랜딩을 하고 나서 랜딩을 하는 곳은 결국은 광고주 사이트니까. 앱에서는 인스톨을 하고 나서 광고주 앱 사이트니까. 모바일 웹 마케팅에서는 광고주 랜딩 페이지인 웹사이트에서 일어나니까.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짜장면집에서 얘가 가서 진짜 짜장면이 먹는지 안 먹는지 알바생이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금 개런티를 하려면 그 추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그 성과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추적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가지고 오전에 들으셨던 GA도 그렇고 많은 웹 추적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 웹 추적 도구를 광고주 사이트에 심어놓고서 여기는 매체예요. 매체에서 클릭이 일어났을 때 매체가 알고 있는 임프레션, 매체가 알고 있는 클릭, 매체가 카운팅을 할 거고요. 그 클릭을 받은 유저가 광고주 사이트에서 랜딩을 했어요. 광고는 얘한테 이제 이탈이에요. 나 몰라. 그래서 광고주 사이트로 왔을 때 여기에 심겨져 있는 추적 도구가 얘가 물고 온 클릭 클릭 URL을 보면서 어떠한 지면에서 왔구나, 어떤 소재를 물고 왔구나를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유저가 랜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해. 페이지를 보기도 하고 장바구니에 넣기도 하고 구매 전환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소스 이 유저가 어떠한 클릭을 물고 왔었는지에 대한 오리지널 이제 광고 기억한 지면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코드를 심어놓고서 그런 추적자들이 이제 유저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가 전환이 발생하면 매체한테 돌려주고서 매체가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지면에서 보냈던 유저가 내 전단지를 갖고 가버렸던 그 손님이 짜장면을 시켜 먹었구나, 탕수육을 시켜 먹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플레이디라는 회사죠.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광고를 클릭한 유저가 자, 아까 웹에서는 광고주의 랜딩 페이지로 떨어졌죠. 그러면 모바일에서의 앱 마케팅에서는 첫 번째 랜딩 페이지는 어디일까요? 앱스토어. 그렇지, 앱스토어. 말씀드렸듯이 창구가 없잖아. 창구가 있으면 익스플로러라는 공동된 창구가 있으면 바로 웹을 띄워주면 되는데 우리는 앱부터 깔아야 돼요. 일단 창구를 깔아놔야 돼. 브라우저를 깔아놔야 돼. 앱을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스토어에 와가지고 앱을 다운로드 시키면 우리가 목표한 광고주의 앱이 설치가 되겠죠. 그럼 앱 안에 추적 도구가 있어요. 웹에서는 GA 스크립트하고 표현을 하고요. 앱에서는 SDK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어쨌든 같은 추적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적 도구가 발현이 되면서 얘가 어떠한 클릭 링크를 물고 이 과정을 거쳐서 설치되었는지를 이 디바이스를 쭈르륵 훑으면서 확인을 해요. 그 다음 얘가 추적자의 주체인 이 추적 도구한테 정보를 보내주고 이 이 추적자는 그 전환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이 기여도를 만든 매체가 어디구나 라고 알려주게 돼요. 그걸 가지고서 이 안에서의 하위 지면들은 어떤 걸 썼고
뭐 링크는 어떤 거로 링크가 아니죠. 크리에이티브는 어떤 거로 썼고 그런 거를 최적화를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런 걸 잘하는 회사가 어디다? 플레이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자체는 다르진 않아요. 근데 다른 부분은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플레이어들이 다른 것뿐이에요. 특히 재밌는 거는 웹 쪽은 뭐 다양한 웹 추적 도구가 있지만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 하나의 추적 도구가 있죠. 뭘까요? GA죠. 근데 이제 앱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네. 한 7, 8개 되는 플레이어들이 저마다의 되게 훌륭한 앱 추적 방식, 앱 추적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광고주한테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가 앱 마케팅을 할 때는 광고주께서 뭐 웹에서는 거의 99%가 GA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또 UTM 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 같은 경우는 한 8, 9개의 트래커라는 변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8, 9가지의 UTM 코드 같은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주자들이 지금 이 정도가 있고요. 보신 것처럼 그림에서 이게 점점 이렇게 사라진 플레이어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웹에서는 GA 하나로 거의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앱에서는 브랜치, 앱스플라이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드브릭스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애드저스트도 있고요. 싱귤러, 에어브릿지, 코차바. 이 중에 이 2개가 국산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웹 전환, 웹 활동을 하는 유저의 액션을 보는 게 아니라 앱 활동을 하는 앱 유저의 전환을 바라보는 추적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GA 정도면 저거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GA가 앱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기술 구현 방식이 달라요. 브라우저의 웹 구현 방식이랑 그 앱에서의 그 컨텐츠 구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앱 구현 방식이. 그래서 GA는 대신 GA만의 앱 추적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구글만의. 이름 뭔지 아세요? 파이어베이스. 그렇죠. 파이어베이스. 파이어베이스 같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앱 마케팅의 이제 시장에서는 즉 앱 마케팅을 많이 하는 앱 광고주들 대표적으로 뭐 모바일 게임 아니 뭐 배달 서비스 뭐 금융 서비스도 많은 거고 그런 쪽에서는 파이어베이스도 물론 많이 쓰지만 아직까지는 필연적으로 이런 트래커들을 쓰고 있어요. 다음에 시장이 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상으로는 이런 트래커들의 시장 장악력이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이죠. 앱에서는. 여러분들 앱 마케팅에 대한 경험 별로 없으시면서 벌써 앱스플라이를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앱스플라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블로그. 그렇죠, 그렇죠. 앱 마케팅하고 꼭 나올 트래커들이에요. 애드브릭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파라미터를 교환한다고? 어떻게 그 트래커가 매체한테 정보를 보내줄까? 라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궁금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UTM 코드 같은 거예요. 여기다. 이게 특정 트래커에서 가지고 있는 UTM 코드이자 우리 매체에서 가지고 있는 UTM 코드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우리 매체는 한국 사람, 우리가 쓰는 트래커가 미국 사람이라고 예를 들게요.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야, 지금 우리 유저가 짜장집 간다. 그 유저 등짝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태그예요. UTM 태그 같은 거예요. 포스트잇에다가 이 사람은 남자, 이 사람은 뭐 성별은 남자, 뭐 나이대는 30대, 그리고 뭐 좋아하는 메뉴는 뭐 짜장면 하면 이걸 얘한테 보내야 되는데 제 미국 사람 한국말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겠죠. 그럼 한영 사전을 뒤져가지고 얘가 알아먹을 수 있는 영어로 써놓는 거예요. 나는 한글, 나는 여기다가는 그 남자라고 써서 보낼 거지만 이게 뭐냐면 젠더란 뜻이야. 나는 30대라고 보낼 거지만 이거는 에이지란 뜻이야. 나는 짜장면이라고 보내겠지만 이거는 뭐 페이버릿 푸드란 뜻이야. 얘가 알아먹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걸 가지고서 추적 도구가 실제 웹이 왔다고 치면 웹 랜딩을 했다고 치면 웹 유저를 보는 거고 여기서는 앱이니까 앱 유저가 실제로 전환을 발생시켰을 때 SDK가 딴 발현을 하면서 얘가 보낸 태그들, 얘가 손님 등짝에 붙여보낸 그 포스트잇들 후루룩 훑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짜장면, 그러니까 한글을 못 읽으니까 이상한 문자가 써 있는데 이게 뭐지? 아, 이거 페이버릿 푸드구나. 이거 무슨 문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젠더구나. 이거 무슨 문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에이지구나.
그럼 걔가 그걸 알고서 이거는 애드스크린이나 매체에서 온 거니까 다시 영안으로 번역해가지고 보내줘야지. 그리고 서로 서버를 호출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호출해주면 여기에 로그가 남고 여기서 이제 전환이 발생했을 때 또 전환이 발생했다는 로그가 남고 돌려줄 때는 알아먹을 또 언어로 돌려주는 거죠. 이게 GUI 하나라면 간단하겠지만 우리 8개 정도의 트래커가 있기 때문에 앱마케팅에서 추적하는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들의 정보들이 있고요. 뭐 커스텀 파라미터도 있어. UTM 태그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얘기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조금씩. 하지만 언어가 다른 것일 뿐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트래커가 광고주가 이 광고로 이걸 쓰고 있대, 이 트래커를. 그럼 저희는 이 언어에 맞춰가지고 링크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뭐 이걸 쓰고 있대, 그럼 맞춰가지고 이제 언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사람이 다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트래커를 세팅하면 딱 그 변환기가 딱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노출, 클릭, 즉 매체에서 알 수 있는 것들 외에 유저 전환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추적이 가능하구나를 알게 됐어요. 가능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뭐 얼마나 잘 쓰냐의 문제이겠잖아요. 가능은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벤트를 볼 것이며 얼마나 자주 이벤트를 볼 것이며 얼마나 깊이 이벤트 전환을 볼 것이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시간대별로의 클릭도 이제 보겠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인스톨에 대한 전환도 보게 되고요. 또 유저가 발생시키는 거는 전환은 인스톨뿐만이 아니에요. 인스톨은 시작이죠. 그 이후에 오픈율이 이래. 뭐 9일 전에 들어온 애들 오픈율이 쫙 이랬었고 어제 들어온 애들 오픈율이 쫙 이래. 리텐션 리포트. 요즘 코호트 분석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언어가 코비드 이슈가 있기 전에는 우리 업계에서는 원래부터 많이 쓰던 말이에요. 코호트라는 거는. 이게 딱 그 유저의 오리지널과 결과물을 분석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오늘 앱 인스톨을 100개 발생시켰어요. 내일도 100개 발생시켰어요. 모레도 100개 발생시키면 100개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300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오픈율은 다른 거죠. 얘는 첫날부터 돌아서 3일째 오픈율인 거고 얘는 이틀째 오픈율인 거고 얘는 1일째 오픈율인 거예요. 즉 이걸 합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리진, 시작 시점에 따라서 성과를 따로 관리해야 돼요. 그 유저들의 디바이스 하나하나를. 그거를 코호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저희 이제 방역에서도 이제 유저들의 동선 파악할 때 코호트 분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다 잡아가지고. 비슷한 얘기겠죠 뭐.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얼마나 빈번하게 관리하느냐, 얼마나 매체를 쪼개가지고 관리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됐어요. 자,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플랜을 짜보고 실제로 미디어에 돌려봐서 매체에 돌려봐가지고 좋은 지면에다 광고를 더 틀고를 결정하고 틀었으면 지면 안에서도 매체를 쪼개가지고 어떻게 더 틀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광고주 성과를 맞춰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웹마케팅이 진행되게 되는데 애드스크린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애드스크린 네트워크 매체입니다. 일단은 애드스크린 대표로 그냥 NCPI 상품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내 NCPI를 주창하는 상품도 대부분이 네트워크 상품이고요. 그럼 우리가 네트워크니까 이 밑에 개별 지면들이 있는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개별 밑에 또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밑에 또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의 끝없는 복층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 거지? 호텔 빈방 같은 거예요. 지면에서의 광고 인벤토리는 호텔 빈방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딱 유저한테 광고를 보여주는 시점에 빈방이 그 시점에 노출시키는 시점에 광고가 없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호텔 빈방이 그렇잖아요. 하루가 지났는데 빈방으로 가면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 수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가기 전에 빈방의 물량을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수요자를 만나게 하는 게 호텔 빈방이 되겠죠. 더 싸게라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최하의 지면에서의 팔리지 않는 인벤토리들이 싸게 올라와요. 거기서 팔리지 않으면 더 싸게 올라와. 더 싸게 올라와. 더 싸게 올라와. 즉 파트너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층 구조가 깊어질수록 클릭당 단위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즉 여기의 방식은 클릭 하나하나당의 전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굉장히 싼 클릭을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벌크 클릭을. 그게 국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NCPI 상품들 어필리에이트 트래픽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까 이 화살표에서 CPC랑 여기 CPM이랑 여기 CPA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광고주가 마케터가 CPM 상품을 사고 있어요. CPC라든지. 그러면 나의 광고비가 소진되는 노출이, 나의 광고비가 소진되고 있는 클릭이 가치가 없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들죠. 그래가지고 타겟팅을 걸어요. 가능하면 내가 바라는 유저풀들한테 나이대에, 연령대에, 같은 말이구나, 성별대에, 혹은 뭐 기호라든지 타겟팅을 이렇게 정교하게 걸어가지고 노출을 시키고 클릭을 시키려 노력을 하는 거겠죠. 자,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액션, CPA, CPI. 여기는 클릭이 많이 발생해도 유저가, 광고주가 돈 쓸 필요 없어요. 즉 많이 뿌리는 게 미덕이에요. 여기서 어설프게 타겟팅 걸어놓고 유저 연령대 걸어가지고 클릭을 제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많이 뿌려가지고 전환이 나오면 되는 건데. 자, 물론 브랜딩 광고자한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소중한 광고 자산이 또 어쨌든 브랜드인데 이게 아무 지면으로 나가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광고주들은 이런 매체보다는 이런 매체가 맞는 거죠. 근데 앱 광고주들은, 특히 게임 앱들, 하루가 다르게 게임들이 출시되고 넷마블, NC, 넥슨, 뭐 아주 박 터지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 같은 게임사 안에서도 서로 부서끼리 경쟁을 하고, 온라인 그 앱 마켓 스토어에서의 그 매대 싸움이 엄청 치열한 곳일수록 퍼포먼스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브랜딩은 브랜딩한 집에서 따로 하고, 앱 어쨌든 다운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볼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Why not? 여기 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드 스크린 하는 일은 광고에 오퍼가 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서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면을 최대한 잘게 찢어가지고 쫙 나래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얕게 쫙 뿌려요. 얕게 조금씩 쫙 뿌려요. 그럼 전화 성과라는 게 나오잖아요. 1,000원씩씩 뿌렸는데 인스톨이 나오면 얘는 CPI 1,000원 매칭인 거예요. 그러면 뿌려가지고 광고주가 목표하시는 CPI 단가보다 낮은 지면들은 커팅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지면에다가 타겟팅 해가지고 광고를 더 뿌리고, 다음날 더 뿌리고 그러면서 점점 퍼블리셔 지면의 모수가 확정돼 가면서 광고주의 성과 볼륨이 나오겠죠. 그래서 딱 맞춤 볼륨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퍼블리셔를 찾는 게 아니라 볼륨을 뽑기 위해서 광고비를 확 붓는 거죠. 쫙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최적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그 최적화의 기준이 인스톨일 수도 있고요, 오픈, 인앱 액션, 다양한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퍼블리셔를 찾는 기간이 처음에는 한 열흘 정도 걸렸다면 이제 광고 성과가 누적될수록 이 특정 광고주, 특정 카테고리에서 잘 맞는 퍼블리셔를 알게 되니까, 지면을 알게 되니까 그 시간이 조금씩 단축되고 나머지 기간은 볼륨을 뽑는데 집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 광고라는 건 결국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고 그 어떤 최적화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올라갈수록 CPI 단가가 높다고 예를 들게요. 그 전환 단가가 결국은 최적화를 하더라도 다시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광고주 로아스라든지 이제 뭐 효율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지면으로 한번 최적화를 해주고, 그리고 소재로도 최적화를 해주고, 그 유저별로도 최적화를 해주면서 계속 찍어 누르는 게, 펜대 또 펴고 펜대 또 펴는 게 이제 앞으로 A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저희도 하고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모바일 앱 마케팅에서의 최저가의 기준은 일단 개별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 하나하나의 유저들의 행위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저들이 어떤 오픈율을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뭐 인앱 액션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해가지고 그 유저들이 모여있는 최소 군집의 지면의 성과를 기준으로 이 지면을 덜 쓸 거야, 더 쓸 거야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NCPI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면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개별 지면으로 안 보고 유저 하나하나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곳은 이제 디바이스 리타겟팅 지면이라고 하죠, 보통. 거기는 이제 NCPI로는 안 하고요, 보통 CPC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PI에서는 일단은 이 개별 지면을 기준으로 최적화를 해요.
이거 좀 헷갈리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에드 스크린에서 하루에 10,000개의 히스토리 발생한다고 하면 이걸 통으로 보면 되게 예뻐요. 뭐 10,000개 인스톨이 일주일 전에는 뭐 리텐션이 좋고 그런데 이거를 지면을 찍고 찢으면 하위 지면에 그 하위 지면까지 찢어보면 개별 하위 지면에서는 이제 디바이스 10,000개였던 디바이스가 10개 단위로 쪼개져 들어가 있어요. 한 개 디바이스 개인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의 소분집들에 모여있는 최소한의 지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뜯어보면 괜찮았던 트래픽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빠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저희가 솎아내야지 광고주의 광고비가 누수 없이 KPI 맞게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과를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이런 맑은 물에서 이런 모래 하나하나가 맑다고 계속 가게 되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적화라는 방식 역시 특정 지면에서 오는 오픈율을 보는 게 아니라 오픈율도 봐야 될 거고요. 뭐 앱을 설치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로열티 유저가 되기까지 수많은 그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오픈을 해가지고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해가지고 로그인도 하고 계정도 만들고 캐릭터도 만들고 튜토리얼 완료해서 레벨 달성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멀티 액션을 이제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픈율에서는 상당히 좋은 지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광고주의 목표가 구매 전환 끝까지 가 있다. 그럼 쌓아가는 데 있어서 고려해봐야겠죠. 하지만 첫 런칭하는 광고주한테 구매 전환율부터 보기 시작하면 지면이 점점 없어지겠죠. 볼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앞단에서. 그래서 많은 볼륨을 만든 다음에 피로도가 쌓이는 시점에서 조금씩 KPI를 상향해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또 최적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게 될 방식일 겁니다. 말씀드린 이제 뭐 로열티 유저로 가는 그런 과정일 거고요. 자, 이제 그 추적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잘할 건데?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됐다면 과연 이게 믿을만 한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 애드프라우드 말 들어보셨죠? 광고 사기. 이 애드프라우드는 뭐 온라인 광고에서부터 이미 굉장히 뿌리가 깊은 광고의 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매체사들이 건강한 유저를 이제 유입시키기 위해서 매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좋은 콘텐츠도 관리해야 되고 매체 트래픽도 계속 관리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매체들은 그런 투자를 하지 않고서 광고주의 광고비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어뷰징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단지 클릭 버려버린다든지 가짜 노출이나 가짜 클릭을 만든다든지 가짜 전환을 만든다든지 어차피 네트워크라는 상품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지면과 굉장히 많은 클릭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를 찾아가면서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로 봐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앱에서도 이 프라우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티 프라우드. 일단은 그 대표적으로 하는 방식이 광고가 클릭되고서 스토어로 가가지고 인스톨이 되잖아요. 그럼 클릭에서의 시점과 인스톨 사이에서의 시점을 측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이 우리가 지면들을 쫙 쪼갰을 때 평균적인 시간보다 너무 짧은 친구들 속가네요. 일단은 왜 그렇잖아요. 그 광고를 보고서 스토어에 랜딩을 해서 앱 다운로드를 데이터로 내려받는 데까지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데이터가 크게 비면 이제 더 길어질 거고 되게 가벼운 앱일지라도 뭐 짧은 시간대지만 그 평균 시간대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 이제 우리가 지면의 성과를 만들어낸 지면들을 쫙 찢어보면 여기서 만든 100개 유저들은 항상 이 시간대 여기 시간대 뭐 이런 다 평균대가 있을 텐데 유독 여기서 들어오는 10명 유저들, 20명 유저들은 너무 짧아. 의심해볼만 하는 거죠. 확정과 추정 사이의 싸움인 거예요. 프라우드는. 뭐 걔네 주소 찾아가가지고 사람인지 아닌지 볼 건 아니거든. 볼 수도 없고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확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이런 클릭에서 인스톨이 발생하는 시간도 보고요. 클릭에서 인스톨 시간은 문제 없네. 그럼 이제 인스톨 이후를 보자. 인스톨 이후에 하루가 지났는데 앱을 얼마나 여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인 숫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유달리 떨어지는 애도 있고요. 유달리 높은 애들도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다. 유달리 떨어지는 애도 있고 유달리 높은 애들도 있고 오픈율도 그래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면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오픈으로 볼 거냐, 3일에 오픈으로 볼 거냐, 일주일에 오픈으로 볼 거냐, 방법론의 차이인 거지. 그런 식으로 패턴이 다른 애들을 솎아내요. 프라우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12시간을 보기도 하고 뭐 24시간을 보기도 하고 36시간에서 일주일을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액션이 오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픈 이외에 수많은 다양한 액션들, 그런 것들이 다 평균치 대비 유달리 좋거나 유달리 나쁜 애들은 의심하고 판단하고 솎아내는 거예요. 이 프라우드의 모바일 프라우드에서 대표적인 패턴을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가짜 디바이스를 만들어낸 애들, 존재하지 않는 디바이스를 만들어낸 애들이에요. 넷마블 광고주가 여기 방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모바일 디바이스 광고를 깔고 싶어요. 깔아줘. 그리고 넷마블 가셨어요. 그 제가 대행사가 깔아준다고 해놓고서는 이 2개만 깔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유심카드 돌려가지고 5개 깔아버린 거야. 그런 것들, 가짜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돼. 두 번째는 진짜 디바이스 안에서 가짜 액션을 만들어내야 돼. 말했듯이 최적화의 기준을 볼 때 앱 인스톨 이후에 유저의 액션성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지, 실제 사람인 건지. 그 액션을 유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만들어내는 프라우드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좀 무서운 건데 트래커 자체를 속여버려요. 가짜 디바이스도 필요 없고 가짜 액션도 필요 없고 트래커를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프라우드 사진 보면 중국의 한 공장에서 이제 큰 테이블에 디바이스가 한 2,000대 깔려 있어요. 그 이제 중국 이게 알바생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오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애들은 잡아요 지금. 인스톨 패턴도 이상하고요. 인스톨 이후에 오픈율도 당연히 이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코드를 속이기 때문에 그런 공장들이 국내에 없어요. 보통 뭐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많이 있겠죠. 싼 인력으로 돌려야 되니까 고급 인력 돌리면서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프록시 IP를 쓴다든지 IP를 바꾸는 그런 블랙리스팅 IP를 쓴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내요 기술적으로 지금은. 트래커에서는 기본적으로 잡고요. 심지어 우리 매체에서도 잡을 수 있어. 트래커에서 놓친 거를. 거의 잡혀요. 옛날 애들이야. 되게 그래도 성인 있는 친구들이야 지금 보면. 디바이스 1,000대 사가지고 유심카드 10,000개 사가지고 돌려가면서 알바 써가면서 하니까 참 안쓰러운 친구들이에요. 많이 잡히긴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 이 방에 몇 명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이게 다르구나. 요즘에 아이폰이 많이 쓰는군요. 저도 아이폰이긴 합니다. 한데 이러면 얘기가 시다르가 안 맞는데? 그 손전등에 깔으셨어요? 그 기본 어플에 그래서 안 맞아요 요즘. 이게 제가 너무 구식으로 하고 있나 봐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 하면 절반 들어요. 그럼 이 중에서 손전등에 깔아보시는 분은 또 절반 들거든요. 제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플레이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저들이 까는데 큰 심적 거부감이 없는 좀 필수 앱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거 되게 편리한 거잖아. 쉽게 까는 거죠. 무료 앱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손전등 앱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특정 손전등 앱을 깐 손전등 앱을 출시한 구글 플레이에 손전등 앱 있잖아요. 거기 제조사가 있어요. 거기 클릭해 보면 이 앱 제조사가 만든 앱만 쫙 보여줘요. 모아서. 이 앱은 손전등 앱만 한 50개 만들었어. 와, 손전등 앱의 장인 회사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 제조사에서 만드는 손전등 앱에는 멀웨어가 숨겨져 있어요. 멀웨어가 숨겨 있어가지고 유저 디바이스에 깔리면 그때부터는 유저 디바이스의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클릭핑을 핑 날리고 있는 거예요. 혹은 그 유저가 광고주께서 타겟하셨던 리니지를
리니지 재밌겠다. TV 광고 보고 깔았어요. 앱 마케팅, 앱 광고를 보고 깐 게 아니야. 앱 마케팅 입장에서 오가닉 유저야. 근데 이 오가닉 유저의 액션을 가짜로 핑 백그라운드에 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바이스가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앱을 설치해놓으면 이 앱에 다른 앱이 뭐가 설치되는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주가 목표했던 리니지가 이 디바이스에 들어왔네. 그럼 내가 클릭을 날려가지고 이거를 리니지가 설치하기 직전에 내가 클릭 날린 것처럼 보여줘야지. 그래서 트래커를 속이고 그 다음부터는 유저가 액션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어비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성과 되게 좋아요. 리텐션이 너무 훌륭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서버에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클릭과 인스톨 사이 시점에서 시간을 본다든지, 말씀드렸듯이 디바이스가 설치되자마자 핑을 날렸어요. 설치되기 직전에 핑을 날리거나 굉장히 짧아요. 그 물리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걸어낸다든지, 또 클릭 인젝션, 클릭 스패밍. 또 너무도 많은 클릭이 발생해. 왜냐면 뒤에서 핑 날리고 있잖아요. 하루에 막 몇만 개의 클릭을 몇억 개의 클릭을 특정 퍼블리셔에서 만들어낸 양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앱 제조사가 애드 스크린의 하위 지면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냥 지면인 줄 알죠. 거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클릭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성과 분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인스톨에서 클릭 시점이 너무 짧다든지 비상식적으로 많은 클릭을 보낸다든지 그런 걸로 속아내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로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할 수 없어라고 우리가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아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 디바이스에 앱이 설치됐고 앱 안에 SDK가 열리면서 얘가 서버로 쏴줘가지고 나 실행됐어. 어떤 디바이스, 어떤 클릭을 물고 실행됐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트래커가 서버에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이제 이 매체 공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SDK에서 호출하는 거라면 맞는 건데 SDK가 가짜야. 아예. 가짜 존재하지도 않는 디바이스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냥 하나의 그 어비징 서버에서 이 트래커를 호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마치 추적도구 호출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뚫려버리면 그때부터는 디바이스들, 오픈이들 심지어 뭐 열심히 그 손전등을 만들 필요도 없죠. 이것도 나름 또 성인의 치부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트래커가 해맑게 설고 있기 때문에 트래커를 기준으로 최적화를 하고 있던 매체나 광고주는 나중에 알게 돼요, 대부분. 그래서 한 달치 광고를 해가지고 애드스크린 너무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많은 로열티를 만들어줬고요. 유저들이 이렇게 많이 로그인을 했고요. 구매 전환도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네?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광고주께서 내부 로고를 까봤는데 서버에 유저가 하나도 없어. 구글 플레이 정산하려고 갔는데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 가짜인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어요. 매체 입장에서는. 트래커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이게 해킹 당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모든 그 SDK에서 트래커로 호출할 때마다 뭐 시큐리티 토큰 같은 거, 우리 모바일 뱅킹 할 때 이렇게 그 있잖아요. 암호 코드 있잖아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얘만 가지고 있는 암호 코드를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시큐리티 코드가 올 때만 응답을 하고 그 시큐리티 코드가 없으면 이제 블락해버리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창과 방패 싸움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매체 입장에서는 그걸 당할 수밖에 없느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내부 퍼스트 데이터, 내부 로그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우리한테 공유를 해주면서 우리가 어제 했던 리포팅 100개가 정말 올바른 100개였는지를 크로스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광고주께서도 이미 매 2주 부지런하신 광고주들은 매 1주마다 이렇게 내부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마케터라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뭐 전환 성과 데이터 만들어주는 애니까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내부 데이터를 계속 까봐야 돼요. 트래커도 속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프라우드를 또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적화를 하면서 그렇게 뭐 패턴도 보고요, 트래픽 찢어서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율을 이만큼 봐요. 한 달이에요 이게.
30일 전에 들어온 애들이 오픈을 아직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제 들어온 애들. 근데 이게 오픈만 이만큼, 또 그 다음 액션도 이만큼, 또 그 다음 액션도 이만큼 세트로 가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그래서 재밌는 게 리포팅도 24시간 기준으로 소진 리포팅이 아니에요. 어제 100개 깔았으니까 어제 100개고요. 오늘 200개 깔았으니까 오늘 200개 청구하고요. 또 내일 뭐 300개 깔리니까 300개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인스톨의 적정성을 보기 위해서 인스톨 전에서 그 클릭사의 시간대도 본댔지만 인스톨이 발생한 이후에 유저가 앱 오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본댔잖아요. 24시간 뒤에. 그럼 내가 오늘 아침 9시에 리포팅을 해요. 여기에 있는 인스톨 100개는 어제 아침 9시에 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어제 밤 12시에 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만 24시간이 안 된 볼륨이 있다고. 만 24시간이 안 된 볼륨인데 한 1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여기서 만든 뭐 100명의 유저들이 우리 목표치 15%의 오픈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한 2, 3%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12시간이 지나더라도 얘네들이 15%로 올라갈까? 안 될 확률이 높죠. 즉 오늘 제가 리포팅하는 볼륨에는 서스피셔스, 의심스러운 볼륨이 있어요. 그리고 광고자한테 노티를 해요. 100개가 되는데 이 중에 몇 개는 우리가 KPI를 잡았던 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모니터링 중입니다.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리포팅 받아보시면 실제 금액이 줄어있는 거죠. 그렇게 12시간 기준으로 최적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하루에 리포팅을 2번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리포팅이 다음날 바뀌어 있는 거예요. 조금씩. 실제 리포팅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소진 리포팅이면 이만큼이 퀄리티 리포팅이에요. 여기서 발생한 몇 개의 인스톨 중에 어떤 지면에서 몇 개의 인스톨이 어떤 이유로 뭐 지금 관리 중이에요. 그리고 역시 광고자한테 리포팅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이진한테 리포팅이 되는 거죠. 야, 지면 A야, 니네 쪽에서 어제 들어와서 12시간 안 지난 이 100개의 볼륨이 오픈율이 안 좋아. 나는 이 지면이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고 이 유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24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기준한 목표치에 미달하면 돈 못 준다. 그래서 끊을 거면 네가 빨리 끊어 라고 워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메일을 주고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펜딩 리포팅 못지않게 이 퀄리티 리포팅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액션을 기준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도 이제 단일 액션을 보는 것보다는 뭐 다른 그 적은 액션보다는 유저의 바이오리듬을 알 수 있는 수준까지 오픈과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서 유저의 이제 최적화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 광고주한테 실제 리포팅을 뭐 매일 이렇게 리포팅은 안 하고요. 뭐 이제 뭐 주간이나 월간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관리를 진행하면서 트래픽 이런 추이가 있었고 볼륨이 이렇게 유지가 됐었고 중간중간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리포팅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웹투앱으로 왔네요. 15분 남았으니까 빨리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 에너지를 엄청 소모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목소리를 좀 이렇게 차분하게 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마스크 쓰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하는 느낌. 웹투앱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회사 이제 입사 지원하실 때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 테크허브에 이제 여기 꼬도 끝다리에 이제 애드 스크린 하나 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우리 회사의 이제 플랫폼들은 웹 기반의 추적 도구라든지 리포팅 시스템이라든지 최적화 도구예요. 얘만 유일하게 모바일이에요. 외인 구닥이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 시너지를 많이 좀 내고자 제가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3년 전에 했던 일이 이 중에 하나의 웹 추적, 가우스라는 웹 추적 도구와 우리 모바일 애드 스크린이 연동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일단은 웹이랑 앱은 이렇게 달라요. 웹에서 우리가 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된 창구
익스플로러나 뭐 크롬이나 뭐 모바일 웹에서는 사파리도 있겠죠. 뭐 파이어폭스 같은 것도 있고, 즉 모바일 아니, 웹에서 사용하는 그 공동된 창구 브라우저의 개수는 한정돼 있어요. 몇 개 안 돼.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제 웹이라는 하나의 창구를 가지고서 유저가 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사이트에 있던 그 스크립트는 이 유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에 묻어있는 쿠키 아이디를 봐야 되는데 이 5가지 버전의 쿠키 아이디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적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5가지 쿠키 아이디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니까. 왜 앱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카카오톡으로 유튜브 링크를 받았어요. 그 링크 클릭해 보세요. 뭐 크롬이 뜨나요? 뜨나요? 브라우저가 뜨나요? 거기서 바로 카카오에서 바로 브라우징을 해버리죠. 앱에서 인웹 브라우징을 해버려요. 아니다. 인앱 웹 브라우징을 해버려요. 즉 이거 하나가 쿠키인 거예요. 즉 제가 뭐 광고주 G마켓에 이렇게 숨어 있는 이제 그 추적기였어요. 그럼 이 유저분께서 우리 G마켓에 들어오시는 걸 제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익스플로러 들어올 때는 잘 알아봐요. 그리고 뭐 파이어폭스로 들어오는지 이제 알아봐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네? 나한테 새로운 사람인 거야. 이분이 어느 날 네이톤으로 들어오네? 누구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웹 방식에서의 스크립트 방식으로는 브라우저 스크립트 방식, 브라우저의 쿠키 아이디 방식으로는 앱에서 통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앱에서는 디바이스 자체를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식별 방식 자체는 웹에서는 스크립트와 쿠키 아이디를 기준으로 브라우저를 추적하고 있고요. 앱에서는 SDK와 add ID, 디바이스의 아이디를 추적해요. 디바이스 자체를 추적해요. 저희가. 추적 도구는 GA 같은 웹 아널리티क्스 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드 파티 트래커라고 아까 보셨던 앱 트래커들 관리하고요. 뭐 전환의 종류는 웹에서의 액션이냐, 앱에서의 액션이냐, 유저 액션 똑같은 거죠. 그 장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어떤 이 기술적인 문제들, 그리고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웹을 거쳐온 유저가 앱으로 오면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모바일에서 웹으로 간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형국이 발생해서 이 전환 추적을 연결해보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어요. 특히 쿠키 같은 경우는 이 브라우저 아이디조차도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브라우저가 분산되어 있어서 쿠키 아이디가 쪼개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보통 쓰는 PC가 최소한 2대 아닌가요? 회사 PC, 집에 PC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어디 뭐 PC만 가서도 쓰실 거고요. 그러면 그 유저를 하나의 유저로 분석을 해야지 그 유저한테 타겟팅을 하든 그 유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든 할 텐데 쪼개져 있는 거예요, 정보가. 근데 모바일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개인화된 기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잖아요. 잘 때도 가지고 이렇게 안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개인이랑 거의 동일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D가 명확한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뭐 2개의 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웹 방식보다 앱에서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이 2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저들은 그래요. 웹에서만 머물지 않고요. 웹에서 광고 봐가지고 사이트 이벤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앱 다운로드 버튼 눌러가지고 내 모바일 디바이스로 문자 보내기 눌러가지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문자에 온 URL 눌러가지고 앱 실행하잖아요. 웹과 앱을 막 종횡무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들을 분석을 할 분명히 필요성은 있거든요. 우리 광고주께서 희망하시는 유저의 그 어떤 컨버전 플로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유저의 전환 여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얘가 웹에서 앱을 나가면 안 보이고 앱에서는 어디서 온지 모르는 애가 갑자기 앱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웹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그 추적 도구를 심어가지고 웹에서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었고요. 앱에서는 똑같아요. 추적은 똑같아요. 서로 플레이어가 달랐을 뿐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냐? 유저가 웹에서 앱으로 전환을 할 때는 여기까지는 브라우저의 쿠키 아이디예요. 근데 얘가 웹에서 앱으로 전환하는 순간 이탈이에요. 그 얘한테는 새로운 add 아이디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브라우저의 쿠키 아이디와 유저의 디바이스 애드 아이디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유저를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웹에서 앱으로 오는 전원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광고주의 웹 자산을 앱 마케팅의 자산으로 지면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여기 검색 광고 돌려가지고 열심히 이제 뭐 인입시키시고 여기 안에서 전환 잡으셨는데 앱 다운로드 시키면 웹 추적 도구에서 이탈이었어요. 주에서도 이탈이었고. 근데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있으니까 주에서는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겠죠. 검색 광고 돌릴 때에서 앱 전환의 성과를 특정 키워드가 앱 전환, 앱 인스톨에 앱 뭐 설치 전환에 유리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별로 거의 없는 거죠. 웹에서 앱으로 가면 이탈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앱 입장에서는 이 검색 광고라는 거, 그 유저의 의도를 유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막 타겟팅도 해가고 막 연령대도 해가지고 배너 보여주고 있는 마당에 검색 광고는 유저가 친절하게 들어서 자기 의도를 표출하잖아요. 검색으로. 그럼 거기에 맞는 광고를 보여주는데 일반 광고보다 전환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유저의 전환을 알고서 타겟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전환율이 높은 유저들의 그 의도를 알고서 앱 광고를 연결시키면 또 그만큼의 개선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되게 시너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인입해서 앱 다운로드하면 이 웹 분석은 잘하다가 앱으로 가면 이탈이야. 몰라. 했던 것들이 웹 투 앱을 하게 되면 웹 분석 잘하고 앱으로 가면 이거를 애드 아이디로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를 우리 이제 가우스가 잡아줬었고요. 가우스에서 이거를 클릭하는 순간 애드 스크린 링크를 클릭을 쏘는 거예요. 클릭을 쏠 때 이 쿠키 아이디 하나 묻혀오는 거죠. 그럼 저희는 클릭 받아가지고 얘를 다시 스토어로 보낼 때 저희 쪽 클릭 아이디에는 이 유저의 쿠키 아이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앱 전환을 하게 되면 트래커에서 저희한테 유저의 애드 아이디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클릭 정보도 줘요. 그 클릭 정보에는 가우스에서 가져온 쿠키 아이디가 있어요. 쿠키 아이디를 알면 가우스에서는 키워드를 알아요. 즉, 이 키워드가 앱 전환에 유리합니다, 불리합니다를 말해줄 수 있게 돼요. 그게 플레이디에서 구현하고 있는 웹투앱 방식인 거죠. 말씀드렸듯이 웹투앱은 많은 플랫폼보다 많은 에이전시와 많은 뭐 그런 기술 회사에서 계속 극복해 나가고 있는 문제예요. 이런 서로 환경이 다르다는 기술적 그 문제 때문에 이거를 서로 연결하는 거에는 많은 챌린지가 있고요. 여기서 뭐 말씀드리는 이 원링크라는 것도 앱스플라이어에서 앱의 생태계에 있는 추적 도구가 웹 추적을 하려고 만든 링크예요. 그래서 이 앱스플라이어 트래커가 자사 SDK를 쓰는 광고주한테는 원링크를 쓰셔 웹 검색 광고하실 때나 웹 쪽에서 광고하실 때는 이 원링크에서 뽑아서 쓰세요라고 해요. 실제로 추적을 해줘요. 즉 제가 말씀드린 가우스와 애드스크린과의 웹투앱 연결이 전부라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 본 거고 시장에서도 여러 다른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GA 같은 경우가 파이어베이스를 조금 더 이제 GA처럼 이렇게 어떤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면 또 웹투앱이 재밌어지겠죠. 그래서 웹투앱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웹과 앱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웹 퍼포먼스를 하시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의 에이전시 분들께서 앱은 어려워 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거죠, 환경이. 그걸 연결짓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도 딱 표준화된 솔루션이 아직은 없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 그 수업 시간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실제 이제 A가 돼가지고 이 제품을 우리 에디스크린 상품을 세일즈하게 되면 이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럼 뭐 우리가 직접 최적화를 하는 거냐, 아니 광고주께서 뭐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냐 궁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초면에 벌써 이거 뭐 수수료가 얼마고요, 뭐 상품이 얼마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유의미하다 싶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그 매체를 광고주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매체를 보통 셀프 서브 매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요즘 셀프 서브 매체 잘 돼 있는 셀프 서브 이제 광고 플랫폼이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그런 쪽이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메이저급 플랫폼이 아니면 아직 셀프 서버는 잘 구현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매체를 실제 매체 담당자들이 최적화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머신이 해주고 있죠. 근데 머신이 해주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드스크린도 그렇고. 그래서 애드스크린 같은 경우도 셀프 서브 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적화는 그 에이전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확히는 에이전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가 최적화를 열심히 하고 광고주께서 주신 목표에 맞춰가지고 매체비가 이제 마이너스가 안 나게 우리가 막 전전긍긍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광고주는 인스톨이나 액션으로만 돈 줄 거니까. 프라우드 발생만 안 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뭐 플레이디에서 광고주한테 청구하시는 대행 수수료가 15%일 거예요. 그것만 마크업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광고비가 100만 원이면 115, 거기에 15%를 마크업해가지고 광고주한테 청구하거나 아니 100만 원만 받았으니까 거기서 15%를 빼 885만 원만 광고를 틀면 되는 거죠. 그 저희 팀 수수료는 없나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수수료 따로 청구하지 않아요. 매출은 A팀에서 가져가시는 거고요. 저희는 기업 매출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은 저희가 다 해요. 그래서 애드스크린 앞으로 앱 마케팅 쪽에 있어서 좀 제안이 필요하시면 뭐 제안 자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팔아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이제 강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59분이에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중간에 꺼졌어. 괜찮아요. 그래서 부들 돌리는 거예요. 거의 신경 쓰셨구나. 고맙습니다.